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15년 동안 사내 짝사랑 성공하는 법 전문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랑은 고백에서부터 카페 대표 운영자 조일영입니다. 짝사랑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이 콘텐츠가 1%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회사, 사내한 공간에서 누군가를 처음에 좋아하게 되었을 때 가장 느끼는 무의식 중 하나는 저 사람에게 내가 잘못 접근을 했다가 회사에 소문이 나고 어느 순간 내가 상대방이랑 어색한 사이가 되는 게 두렵거나 아니면 회사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회사 업무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난처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면 어쩌지? 라는 불안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사내 짝사랑 시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 바로 이런 무의식 때문에 시도를 하기도 전에 먼저 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먼저 접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내가 만든 무의식 때문에 사내 연애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결국 내가 실패를 하게 되고 상황이 루즈해지고 틀어지게 되는 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내가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상대방은 나를 그냥 회사 동료라는 무의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상황이 마무리되고 난 실패했다는 상황에 자존감만 낮아질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사내한 짝사랑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접근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사수 혹은 부사수 관계, 선배, 후배, 동기 등등 이런 관계를 이용하는 거죠. 어차피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하는 일은 비슷할 테니 업무랑 관련된 일을 부탁하고 그 업무에 대한 주제를 토대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탁에 대한 보답을 하겠다. 혹은 부탁을 들어줘서 고맙다. 라는 핑계로, 이유로 커피 혹은 간식 등등을 주면서 서로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든다면 둘 사이의 교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밖에서 애프터를 찾기 위한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썸이구나라는 무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만남의 횟수가 회사 밖에서 매주 1회씩은 있어야 되고 만남의 기간이 2주에서 4주, 만남의 횟수가 3회에서 5회 정도 되었을 때 가장 고백에 대한 확률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러니 우리가 썸이라는 무의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애프터를 시도를 해야 됩니다. 즉 평소에 연락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유지 후 퇴근 후 맛집 제안, 추천 등으로 유도해서 가볍게 시작하는 걸 추천합니다. 세 번째, 매일매일 헤어, 메이크업, 패션 등등 신경을 쓰고 최대한 상대방이랑 많이 마주치고 인사를 많이 하고 밝게 다가가세요. 상대방을 자주 보게 되고 인사를 자주 하게 되면 무의식으로 상대방이랑 가까워지게 되는 상황이 되고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말을 걸거나 연락처를 물어보거나 밖에서 보자고 했을 때 크게 부담감을 느끼지 않게 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 위의 세 가지를 잘 지켜서 사내 짝사랑 모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일이 어찌 보면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새롭고 설레이고 기쁘고 그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감정, 그게 바로 자신에게 소소한 일상의 행복입니다. 상대방은 나에게 행복을 준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그 사람이랑 관계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꼭 상대방에게 접근 시도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서 사내 짝사랑 성공을 해서 행복한 연인으로 발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행복한 연애 이루시길 바랍니다. 주변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고 사내 짝사랑은 너무 어렵다. 그러니 포기해라 라는 부정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하신 분들 힘내시고요. 여러분 간절하다면 1%의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네이버에서 10여 년 동안 사내 짝사랑 성공하는 법 전문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랑은 고백에서부터 카페 대표 운영자 조일영이었습니다.